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신차 소식을 전해드리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기아에서 최초로 출시하는 장르의 신차 소식인데요. 바로 픽업 트럭인 타스만입니다. 워낙 출시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던 차량이라 타스만의 존재에 대해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타스만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으니까 오늘 저와 함께 기아 타스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죠. 기아 타스만은 기아 브랜드 최초의 정통 픽업 트럭입니다. 모하비나 텔룰라이드 같은 오프로드 성향을 가진 SUV들도 있긴 했었지만 그 차량들은 어디까지나 SUV였기 때문에 이렇게 픽업 트럭 장르로 출시된 건 타스만이 최초죠. 이 기아 최초의 픽업 트럭 타스만의 크기는 무려 전장이 5.4m, 휠베이스는 3.2m를 자랑하는 엄청난 크기를 가졌는데요. 기본 트림과 X 프로 트림 두 가지로 공식 출시된다고 합니다. X 프로 트림은 기본 트림에서 조금 더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을 가진 것이 특징인데요. 그에 따라 최저 지상고의 높이라든지 오프로드 모드라든지 이런 것들의 차이가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고 저도 궁금했던 타스만의 파워트레인은 2.5 터보 가솔린 단일 엔진으로 출시되며 8단 자동 변속기와 맞물립니다. 따로 디젤이나 하이브리드 계통은 출시되지 않았죠. 일단 요즘 픽업 트럭의 트렌드와 얼추 맞는 파워트레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요즘에는 픽업 트럭이라고 하더라도요, 가솔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그에 따라 출력은 281마력의 토크 43.0으로 가솔린이기 때문에 토크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요, 그냥 적절한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큰 펀치력을 보이진 않겠지만 무난한 출력이라 생각되고요. 픽업 트럭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견인력은 3.5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강 능력까지 갖췄는데요. 도강을 하기 위해 타스만의 흡입구를 차량 전면부가 아닌 측면 팬더 내부 상단에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800mm 깊이의 물을 시속 7km의 속도로 이동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도강 능력은 강력하지는 않지만 무난한 정도입니다. 레인지로버나 이런 브랜드들은 보통 900mm 이상이고요. 속도도 7km보다 빨리 낼 수 있으니까요. 도강 능력은 조금 아쉽지만 국내 소비자 분들이 쾌재를 부를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동급 최초 슬라이딩 연동 2열 리클라인 시트가 적용되었다는 건데요. 사실 이게 대수인가 싶으시겠지만 픽업 트럭에서 2열 리클라이닝이 된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동급에서는 이러한 전례가 없었으니까요. 픽업 트럭 중에서는 유일하게 2열에 신경을 조금 썼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고, 그뿐만 아니라요, 듀얼 스마트폰 무선 충전에다가 ADAS 시스템, 디지털 키 2 등등 첨단 사양을 대거 적용하였습니다. 옵션으로만 보면 거의 EV9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기아 타스만은 내년 상반기 국내를 시작으로요, 호주,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출시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아 타스만의 크기를 한번 경쟁 모델들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직 타스만의 가격대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렉스턴 스포츠 칸과 비슷할지 수입 픽업 트럭과 비슷할지는 모르겠지만 기아가 타스만의 대박을 노릴 생각이라면 렉스턴 스포츠 칸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저렴하게 출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절대 수입 픽업 트럭과 가격을 비슷하게 출시하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콜로라도와 레인저, 와일드 트랙은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 예시를 든 것이니까 그 부분만 참고 부탁드릴게요. 전장의 경우는 기아 타스만과 쉐보레 콜로라도가 동일하고요. 포드 레인저, 와일드 트랙이 가장 짧습니다. KGM 렉스턴 스포츠 칸이 가장 긴 전장을 가지고 있지만 5mm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전폭의 경우는요, KGM 렉스턴 스포츠 칸이 1950mm로 가장 넓고 그 다음이 기아 타스만이 1930mm입니다. 그 다음이 포드 레인저 와일드 트랙이고요. 쉐보레 콜로라도가 가장 좁은 전폭을 가졌습니다. 아무래도 험로나 오프로드를 자주 다니는 차량이다 보니까 전폭이 마냥 넓다고 해서 유리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전고 같은 경우에는 쉐보레 콜로라도가 1810mm로 가장 낮고요. 렉스턴 스포츠 칸과 포드 레인저 와일드 트랙이 1885mm로 동일합니다. 기아 타스만의 경우 기본 트림은 1870mm이고요. X 프로 트림은 1920mm입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X프로 트림은 좀 더 험로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최저 지상고가 조금 더 높아요, 기본 트림보다. 그래서 전고가 조금 더 높게 세팅되어 있는 거고요. 휠 베이스를 보게 되면 기아 타스만이 3270mm로 포드 레인저 와일드 트랙과 동일한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렉스턴 스포츠 칸보다는 조금 더 넓고요. 쉐보레 콜로라도보다는 조금 더 짧습니다. 이번에는 기아 타스만의 파워트레인을 다른 픽업 트럭들과 비교해 볼 텐데요. 공교롭게도 가솔린 2종, 디젤 2종입니다. 기아 타스만은 2.5리터 가솔린의 자동 6단, 281마력의 43.0 토크를 발휘하고요. 복합 연비는 현재 인증 중이라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KGM 렉스턴 스포츠 칸의 경우는 2.2 디젤 자동 6단 202마력의 토크 45.0을 발휘하고요. 복합 연비는 10.3입니다. 그래서 기아 타스만은 가솔린이지만 렉스턴 스포츠카는 디젤 엔진만 있기 때문에 파워트레인에서 완전히 좀 구분이 되는 두 차종이고요. 쉐보레 콜로라도가 파워트레인으로 본다면 엇비슷한 정도입니다. 쉐보레 콜로라도는 2.7리터 가솔린 4기통으로 이번에 풀체인지가 되면서 기존의 V6에서 다운사이징이 되었고요. 자동 8단 314마력의 토크는 54.0을 발휘합니다. 출력이 가장 높다라는 게 쉐보레 콜로라도의 커다란 특징인데요. 아무래도 배기량이 가장 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출력도 높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솔린이기 때문에 복합 연비는 8.1로 가장 낮은 수치를 가지고 있어요. 포드 레인저 와일드 트랙은 2.0 디젤만 판매하고 있고요. 와일드 트랙뿐만 아니라 랩터도 2.0 디젤만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변속기는 자동 10단으로 가장 다단 변속기를 제공하고 있고요. 출력은 205마력의 토크 51.0으로 디젤 모델답게 토크가 상당히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복합 연비도 디젤 엔진이만큼 10.1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 기아 타스만의 연비의 경우도 쉐보레 콜로라도와 유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은 가솔린이고요. 아무래도 단수는 조금 더 낮기 때문에 연비는 조금 더 낮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마 8km대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기아 타스만이 어떤 차량인지 스펙적으로 살펴봤으니 이제 디자인을 자세히 살펴봐야겠죠. 사실 저도 기아가 내놓는 픽업 트럭은 과연 어떤 디자인일지 너무나도 궁금했던 사람 중 한 명이고, 개인적으로 요즘 기아 디자인이 물이 올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픽업 트럭 디자인에 더더욱 기대가 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기아 타스만의 첫 느낌 과연 어떠신가요? 저는 전체적으로 뭔가 동글동글하지만 자세히 보면 또 각져 있는 디테일들이 많아서 보면 볼수록 매력있는, 즉 볼매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픽업 트럭을 디자인만 보고 사시는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딱 봤을 때 멋지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디자인입니다. 일단 전면부는 여태까지 봐왔던 픽업 트럭과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뭔가 좀 장난감 같이 생겼다고 해야 할까요? 아이들이 참 좋아할 것 같기도 한 디자인인데 강렬하고 매서운 카리스마가 느껴진다기보다는 살짝 어벙한 느낌, 친근한 느낌이 드는 얼굴인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커다란 틀은 가로형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그릴 내부 패턴이나 헤드라이트 정도는 세로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아 최초의 픽업 트럭이라서 그런지 여태까지 기아에서 본 적 없는 신선한 모습을 가지고 있네요. 세로형의 아이스 큐브 형태 헤드라이트 정도만 우리에게 익숙한 기아의 디자인을 담고 있고요. 그 외에는 모두 신선하게 다가오는 것이 매력적입니다. 아무래도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모델이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먹힐 만한 얼굴로 만들어낸 것 같아요. 하지만 국내에서도 픽업 트럭에 대한 선호도나 판매량이 과거보다는 많아졌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 분들의 디자인평이 궁금해집니다. 측면을 보게 되면요, 확실히 5.4m의 전장을 가졌다라는 게 사진을 통해서도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픽업 트럭의 경우 적재함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유니크하면서도 색다른 실루엣을 가진 것이 특징인데요. 타스만의 측면 모습은 상당히 네모네모 반듯한 모습입니다. A필러가 살짝 기울어져 있는 것을 제외한다면 모든 부분들이 직선으로 쭉쭉 뻗어 있습니다. 전방 유리와 1열 유리에는 이중접합 차음 유리를 적용했고요. 차량 곳곳에 흡차음들을 적극 사용하여 방음에도 큰 신경을 쓴 픽업 트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쪽 핸들을 보게 되면요, 살짝 뭔가 입구같이 파티션이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수납 공간을 위한 사이드 스토리지까지 마련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 부분은 직접 확인을 해봐야 알 것 같은데 작업 공구나 신발, 장갑 등을 수납할 수 있게 해놓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픽업 트럭에서 가장 멋진 부분이자 핵심 부분은 바로 이 뒤쪽이 아닐까 싶은데요. 테일램프는 차량 크기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은 편이고, 기아 로고가 음각으로 상당히 크게, 리어램프보다도 더욱더 크게 게이트에 이렇게 각인이 딱 되어 있고요. 그 밑에는 타스만이라는 모델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 코너에는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사이드 스텝도 마련되어 있죠. 추가적으로 승차감 개선을 위해 전후륜 유압식 쇼업 쇼버에 주파수 감음형 밸브까지 적용해서 주행 진동을 최소화하고 부드러운 승차감까지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타스만의 승차감은 어떨지도 상당히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타스만은 기본 트림이었고요. 지금 보고 계신 사하라 컬러, 즉 모래색 타스만은 기본 트림 위에 있는 X 프로 트림입니다. X 프로 트림의 차이점은 프론트 언더커버 17인치 전용 휠 올 터레인 타이어가 기본 적용되며, 여기서 올 터레인 타이어는 오프로드용 타이어를 의미합니다. 기본 트림 대비 지상고가 28mm 더 높아져 오프로드에 특화된 높이를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봤다시피 기본 트림과 전고 높이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오프로드 모드인 락 모드까지 지원을 해서 산악 지형까지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엠블럼도 다 블랙으로 적용되고요. 앞뒤 견인고리 컬러는 오렌지로 칠해서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픽업 트럭에서 가장 중요한 적재 공간의 경우에는요, 길이 1512mm, 너비 1572mm, 높이 540mm를 갖췄고, 동급 최대 수준인 1173리터의 저장 공간에 최대 700kg까지 적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적재 용량뿐만 아니라 짐이 쌓여 있을 때 후방시야 확보를 위한 디지털 센터미러 등 동급 픽업 트럭에서는 정말 보기 힘든 최신 옵션들로 무장한 것이 기아 타스만의 가장 강력한 메리트라고 생각됩니다. 현대 기아가 또 옵션 하나는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픽업 트럭에도 엄청난 옵션들을 넣어놨어요. 이번엔 기아 타스만의 인테리어입니다. 외관 못지않게 궁금하셨을 텐데요. 일단 인테리어만 보면 최신 기아의 레이아웃이 그대로 적용되었고, 군데군데에서 터프한 픽업 트럭의 향기가 조금씩 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는 저 스티어링 휠 핸들 디자인이 참 마음에 들어요. 다른 기아 세단이나 전기차에 적용되었던 핸들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다 쓰지 않고 타스만만을 위한 핸들 디자인이라 더 매력적으로 와닿습니다. 타스만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핸들이고요. 12.3인치 클러스터, 5인치 공조,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된 파노라믹 와이드 디스플레이는 이 차가 픽업 트럭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거의 EV9 스펙이 적용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인테리어는 간결하면서 직관적이고 세련된 느낌입니다. 그리고 하만 카돈 오디오 사운드와 앰비언트 라이트, 무선 미러링 등 세단이나 SUV 부럽지 않은 옵션들을 비롯 2개의 스마트폰을 동시에 무선 충전까지 가능한 옵션을 탑재했고요. CCNC 기반의 최신 소프트웨어까지 적용되어 무선 업데이트도 지원됩니다. 거의 픽업 트럭의 틀을 깨버리는 엄청난 옵션들인데요. 이제 8천만 원대에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 픽업들이 크게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오프로드 성능이야 당연히 몇십 년간 수세대에 걸쳐 픽업 트럭을 만들어 온 쉐보레 콜로라도나 포드 레인저가 훨씬 뛰어나겠지만요. 사실 국내 도로나 국내 환경상 픽업 트럭을 타고 산을 넘는다거나 사막을 건넌다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보통은 견인력이나 적재 용량이 국내에서 픽업 트럭을 고려하시는 분들의 가장 중점적인 고려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부품값도 큰 역할을 하겠죠. 레저용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요, 영업용이나 생계용으로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지금 보시는 인테리어는 X 프로 트림의 인테리어인데요. 시트 패턴도 조금 달라졌고 콘솔 트레이의 컬러도 전체적으로 블랙으로 마감 처리가 되었습니다. 아직 타스만의 세부 옵션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실내 컬러가 몇 가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픽업 트럭 장르의 특성상 블랙을 선택하시는 비중이 가장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짐을 많이 싣거나 험로를 다니는 차량이기 때문에 오염이 되더라도 티가 안 나는 컬러가 좋겠죠. 밝은 실내를 선호하는 저조차도 만약 픽업 트럭을 구매한다면 블랙 시트로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기아 타스만을 알아보니까 하루빨리 직접 타보고 싶고 달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내에서 느슨해진 픽업 트럭 시장에
큰 긴장감을 불어넣을 타스만이 드디어 출시된다고 하니 정말로 반가운 부분입니다. 수입 픽업 트럭도 긴장해야 되겠지만요. 아마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건 KGM의 렉스턴 스포츠 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도 디젤과 가솔린이라는 파워트레인의 차이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파워트레인에서 구매가 좀 갈릴 것 같기도 합니다만 타스만의 상품성이 너무 좋게 나와버려서 결과가 어떻게 될진 모르겠네요. 추후에 타스만의 옵션과 가격이 공개되면 더욱더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